네, 3월 말로 갈수록 변동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종목을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볼까 이런 고민들 이어지게 될 텐데요. 잠금 해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잠금 해제 염정 IM증권 도곡 WM센터 영업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 본격적으로 저희 뉴스 헤드라인 체크하기 전에 이전에 부장님과 만나봤던 종목 리뷰를 좀 진행하고 갈까 합니다. 로보티즈가 최고가 기준 상승률이 한 10% 정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 지난주에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또 하나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오히려 떨어졌을 때가 매수 기회다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자, 워낙 뭐 테슬라라던가 구글이라던가 굵직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 로보티즈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의 대응은 어떤 대응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랬고 사실은 시장에서 사실 바라지 않는 이런 좀 뉴스들이 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도 물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었고요. 로보티즈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자율주행 로봇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한다라는 이슈. 일단은 물적 분할이라는 용어 자체가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은 거부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긴 한데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리포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 자율주행 로봇 쪽에 대한 부분이 사실 R&D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요.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으로 수익보다는 사실은 좀 비용이 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피지컬 로봇이라든지 관련된 기존의 액추에이터 쪽에 대한 비중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좀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부분이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좀 추가 매수 기회로 잡으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로봇주들이 그간 지금 단기간에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로보티즈만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로봇주 전체적으로 단기간에 좀 어떤 모멘텀이 좀 살아나야지 동반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보티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LG와의 협력 관계가 조금 더 굳건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향에 대한 매출 비중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셔도 뭐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로보티즈 물적 분할이라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보티즈가 지금까지 확장해왔던 사업군 자체는 굉장히 탄탄하고 지금 LG전자와의 협력도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의 모멘텀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바로 체크를 해볼게요. AI 없으면 생존 불가, 완성차 업계 엔비디아와 손잡는다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AI와 자율주행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요즘 어떤 종목이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이 엔비디아와 손잡는다는 완성차 업계 뉴스에서 저희가 읽을 수 있는 행간은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완성차 업계도 그렇고 기존의 이제 AI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가 나와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의 핵심이 자율주행으로 좀 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 엔비디아와 완성차 업계가 지속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을 그 관계를 모색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AI를 접목시킬 수 있는 디바이스 쪽이 우리가 뭐 온디바이스라고 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어떤 태블릿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 뭐 로봇까지 되겠지만 결국은 또 AI가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완성차, 자동차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동차에서도 그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핵심은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부분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계들의 고민도 사실 그겁니다. 지금의 어떤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간에 뭐 지금 전기차 쪽은 지금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는 부각을 시켜야만이 사실은 좀 이 경쟁력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뭐 지금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최근에 테슬라가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동반해서 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테슬라도 지금 반등이 나타나는 구간으로 좀 여겨지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저는 지금 좀 오히려 빠졌을 때 관심 가지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잠금 해제 이렇게 좀 빠져있는 종목들 미리미리 매수를 해서 수익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 자율주행 종목들 조금 빠졌을 때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바로 그 주인공 만나보죠. 자, 오늘 AI와 자율주행의 조합 가운데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키워드 두 가지도 바로 이어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레이더 기술력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시장입니다. 이 자율주행하면 뭐 카메라 시스템을 운용하는 기업들도 있고 레이더를 채택하는 기업들도 네. 있잖아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레이더 쪽에 강점이 있나 봐요. 네,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는 사실은 카메라, 자율주행 쪽에서 카메라에 대한 부분을 장착을 했었는데 지금 뭐 카메라만으로는 사실은 좀 보완책이 어렵기 때문에 레이더 네. 쪽에 대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4D 이미지 레이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에 따른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까지는 사실 적자였지만 올해는 연간 흑자 전환을 좀 도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출 증대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레이더에 대한 수요, 전방 수요는 뭐 자동차뿐 아니고요. 뭐 드론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프리미엄 가전 쪽까지 확대되면서 레이더의 매출 그에 따른 수준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4D 이미징 레이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미국 시장이었는데요. 지금 네. 미국 쪽에서도 매출이 찍히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시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의 스쿨버스양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스쿨버스가 17,000여 대 정도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 뭐 스쿨버스에 달린 레이더가 거의 한 20개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레이더가 그 안전 솔루션에 대한 첨단 기술이 인정을 받았고 이제 확정 승인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플로리다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 전역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플로리다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미국 전반으로 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자율주행하면 늘 따라붙는 키워드가 안전성일 텐데 스쿨버스에 납품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안정성이 어느 정도 이미 담보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겠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가격에도 접근 가능한지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스마트 레이저 시스템 일단은 좀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뭐 한 20-30% 정도 주가는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 구간은 11,000원대에서 12,000원 사이 정도 오늘은 좀 이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000원 아래에서 좀 매수하시면 더 좋겠지만 지금 가격대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다. 12,000원 전후를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기대 수익률은 20% 정도 그리고 그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잡아드려 보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매수 가능 구간 11,000원에서 12,000원대 제시해 주셨고 기대 수익률 20%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 헤드라인은요. 슈퍼 주총 시즌 금융권 역대급 수익의 밸류업 주목이라는 제목입니다. 슈퍼 주총 위크 밸류업 관련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아올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네. 밸류업 관련주들 사실 지난해에 좀 큰 기대를 모았다가 정책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도 한때 나타났었잖아요. 이 뉴스를 통해서 밸류업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 다시 끌어올려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 밸류업 관련된 일부 종목 섹터에 대한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 지난주부터 이제 주총 시즌이 지금 돌입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에서부터 해서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자동차 업계라든지 대형주 위주로 주총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번 주에도 사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주총에 대한 부분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 지금 기존의 밸류업 관련된 부분에서의 주목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배당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주 환원체 그리고 주주 제한에 대한 부분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소액주주들의 주주 제한에 대한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점점 더 기업들은 소액주주 그리고 이 주총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사실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우리 삼성전자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그에 따른 단기적으로라도 그런 종목들이 좀 주가가 지난주에 좀 상승을 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도 배당 정책에 대한 부분, 그에 상반되게 좀 주가는 최근에 좀 밀려 있다는 부분에서 또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총 시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종목을 볼까 이런 아이디어로 이어집니다. 배당도 함께 받을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을 텐데 종목 바로 만나보죠. 자, 종목은 LG CNS입니다. 배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주총 위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종목으로 가져와 주신 것 같은데요. 키워드 두 가지. 첫 번째는 역시 배당이고요. 두 번째는 LG CNS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언급을 해 주시려고 AI와 클라우드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배당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지난주 21일 날 주총에서 이제 배당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전년 대비해서 배당금이 한 10% 정도 상향이 된 상황이고요. 작년에 이제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서 배당에 대한 효과 단기적으로도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은 LG CNS 상장 이후에 사실 상장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상장 공모가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었던 상황인데요. 최근 기관은 12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도 20일 연속으로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 부분은 뭐 배당에 대한 부분을 들어온 부분인지 아니면 주가가 좀 하방에 경직되면서 주가의 반등을 지금 노리는 구간인지에 대한 부분 사실 좀 두 개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이렇게 좀 만약에 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 좀 밀려있는 이런 종목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LG CNS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첫 번째 매력은 배당이고요.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도 가격적인 매력을 더해주고 무엇보다도 기관과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아이디어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AI 그리고 클라우드였는데요. 네. 동반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모멘텀들이 네. 있는 건가요? 네, LG CNS가 지금 LG 그룹 내에서의 뭐 AI 사업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 IT 쪽에 대한 부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최대 실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50% 이상, 절반 이상이 클라우드 사업과 AI 쪽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의 트렌드와 상당히 좀 부합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수주 내역을 보게 되면 일단 공공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들의 AX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스템 구축을 해주는 이런 수주를 지속적으로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글로벌 AI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공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앱 서비스 그리고 델 테크놀로지 등과 함께의 협업 관계 MOU 체결을 통해서 국내에서는 금융기관 쪽에 대한 매출이 좀 생겨나고 증대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글로벌 AI 기업과의 상생 관계에도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상당히 좀 안정적인 사업 분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이제 공모가에서 하회하고 있다는 부분을 사실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저점 45,000원대를 일단 하방을 좀 찍고 지금 차분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장님 그러면 가격 전략은요? 네, 지금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강하게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지금 이제 51,000원에서 52,000원 사이가 지금 한 8거래일 연속으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접근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8,000원대에서 손절 라인 잡으시고 목표 수익률은 한 20%, 15%, 20% 정도 사이 정도 잡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자문금 해제 염정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